네, 다시 왔습니다. 아까 잠깐 그런 얘기 했잖아요. IT를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보라. 그거 의미 있는 질문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시험에 내기로 지금 마음속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중간 커피를 마시면서 이 빅스비는 과연 IT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하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빅스비, 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목소리는 여자인데 빅스비는 과연 IT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얼마나 쉽게 설명하는지 내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Hi 빅스비, IT가 무엇이야? 정보통신기술에 대해 위키백과에서 찾은 내용을 읽어줄게요. 정보통신기술은 정보기술의 확장형 동의어로 자주 사용되지만 통합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원거리 통신, 컴퓨터, 더 나아가 정보를 접근하고 저장하고 전송하고 조작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전사적 소프트웨어, 미들웨어, 스토리지, 오디오 비주얼 시스템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ICT라는 문구는 1980년대 이후로 학술 연구가들이 사용해오고 있으나 1997년 데니스 스티븐슨이 영국 정부에 보고서 2000년에는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개정된 내셔널 커리큘럼에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유명해졌다. 아이고 어려워라. 아이고 어려워라. 초등학생들 전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려보는 한번 써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세요. 자, 이어서 그 세 가지 기술 요소 중에서 이 컴퓨팅 기술이 과연 무엇인가? 이 컴퓨팅 기술 그러면 하드웨어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데이터베이스 기술, 뭐 또 네트워크 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는 또 오늘 뭐 다음 시간 말고도요 우리가 학교에서 직접 만나게 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컴퓨터란 과연 무엇인지 이 IT란 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 관점에서 아주 약식으로 일단 잠깐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알 필요가 있냐고요? 네, 그렇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온 그 트렌드를 이해하면 나름대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해안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컴퓨터 역사를 따져봅시다. 첫 번째, 뭐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컴퓨터의 가장 시초는 아마 그 주판일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에바커스. 주판 있잖아요, 주판. 본 적 있습니까? 옛날 사람들 어떻게 그 주산 학원에 가지고 애들이 막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이 컴퓨터는 말 그대로 계산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컴퓨터 그 용어 자체가 그러듯이 이 컴퓨터 그러면 이 컴퓨트 하는 계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컴퓨터 아니겠어요? 그죠? 뭐 그러나 더 이상 컴퓨터는 계산기가 아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초는 기계식 계산기로부터 물론 컴퓨터가 출발했어요. 여러분 컴퓨터는 누가 발명했습니까? 누구죠? 아마 인류가 만든 가장 최신 기술, 가장 최근에 인류가 만든 가장 혁명적인 기술, 그 대표 주자인 컴퓨터 누가 발명을 했죠? 애니액? 애니액 아니죠. 애니액은 속칭 가장 최초라고 흔히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컴퓨터의 이름이에요. 이름. 컴퓨터 이름이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컴퓨터 발명가가 누굴까요? 아는 사람.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내볼까 싶네요. 컴퓨터 누가 만들었나? 컴퓨터의 아버지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건 과연 누구일까? 뭐 여러분들 서치도 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컴퓨터의 발명가. 우리 알잖아요. 전기를 발명한 사람은 발명가 에디슨, 그죠? 기차는 스티븐슨, 뭐 비행기는 라이트 형제 알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누가 발명했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들어봤다 하더라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만약 우리가 정말 귀에 익지 않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딱 부러지게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어찌 보면 컴퓨터는 여러 가지 기술들의 그 진보를 해가면서 만들어진 산물이지 특정인의 발명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물론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떤 기술인지 아버지가 존재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한번 따져봅시다. 뭐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찰스 베베지라는 수학자가 있는데 사람이 기계식 계산기 구조를 처음 만들었다. 그래서 찰스 베베지가 컴퓨터의 아버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근데 찰스 베베지는 컴퓨터를 만든 적이 없는데 수학자였을 뿐인데요. 그 사람은 1980년대 아니요 1800년대 사람인데 그래서 뭐 컴퓨터를 구형도 못했을 텐데요. 누굴까요? 빌 게이츠라고요? 아니죠. 어떻게 빌 게이츠가 컴퓨터를 만들었습니까? 컴퓨터는 훨씬 그 이전에 존재했었는데요. 물론 스티브 잡스도 따라서 아닙니다. 오케이. 여러분 시험 문제로 또 두겠습니다. 오늘 뭐 시험 문제를 자꾸 노출시키네요. 첫 번째가 IT를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보라. 두 번째 문제, 컴퓨터의 아버지가 존재한다면 그게 누구일까? 왜? 여기까지 오늘 두 문제를 이미 냈습니다. 컴퓨터는 사실 1940년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산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컴퓨터는 1940년대에 만들어졌다 하고 있던 기록을 해보죠. 1940년대다. 시작되었다. 혹은 발명되었다 할까요? 누가 발명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발명되었다. 일단 하죠. 1940년대 발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컴퓨터는 엄청나게 컸던 진공관을 이용했던 이 교실 가득 채울 만큼 큰 물체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 당시에 이 교실만큼 컸던 컴퓨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조그만 노트북의 수준도 못 따라갈 겁니다. 그 기능이라는 것이 뭐 어림도 없죠. 그러나 역사적인 발명이었어요. 그 당시 컴퓨터의 주 목적은 인구 통계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래요. 미국의 인구가 지금 얼마죠? 2억 몇 천만 명 되나요? 그 인구 조사국에서 매번 센서스 인구 조사를 하는데 1년 만에 그 인구 조사를 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구 조사하는 기간이 너무도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국은 정보를 개개인으로부터 수집해서 그걸 어딘가에 기록을 해가지고 숫자가 비죠. 종이에 기록해서 그걸 카운팅 해가지고 총 인구가 몇 명이고 무슨 주에 뭐 나이가 몇 살인 뭐 20대는 총 몇 명이고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제 펀치드 카드를 활용한 개개인에 대해서 펀치드 카드라는 것이 이러한 카드가 있는데요. 거기에 옛날에는 구멍을 뚫었습니다. 키보드를 쳐가지고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읽어가지고 각 개인에 대한 그 정보를 빨리 입력받는 그런 형식을 취함으로부터 아마 컴퓨터가 시작됐다고들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러나 일반 상업적으로 이용되어서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용 컴퓨터가 등장한 것은 훨씬 그 이후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IBM 같은 기업, HP 같은 기업은 언제 생겼을까? 1960년대였습니다. 1960년대에 그 유명한 IBM 혹은 HP 등이 기업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머나 먼 세상의 일이었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과연 컴퓨터가 언제 들어왔을까요? 우리나라의 컴퓨터가 들어온 것은 1970년도 무렵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70년 무렵. (70년도) 무렵에
한국에 도착을 했다. 기업에서 이용을 하기 시작했죠. 기업에서 이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기업보다 그 전에 정부기관에서 이 컴퓨터를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정도에 대한민국의 전자계산학과라는 것도 생겼고, 처음으로 숭실대, 홍익대에서 처음으로 전산학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후지츠라는 회사, 그다음에 미국의 IBM 회사가 7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컴퓨터의 시작은 70년대였다고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또 다른 질문 던져볼게요. PC는 언제쯤 만들어졌죠? PC는 이 대형 컴퓨터가 만들어진 훨씬 그 이후의 일입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내가 미국 벨 연구소에서 근무할 때가 1978년부터 83년도 말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IBM PC가 뭐 별로 이용되지 않을 때요, 8비트 애플 PC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서 우리 벨 연구소 연구원들이 취미생활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참 조잡스럽게 이런 말할 수 없는데, 그리고 그걸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서 취미 활동을 하겠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980년 전후에 1980년도 플러스 마이너스 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후에 PC가 처음으로 생겼다. 애플 PC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애플 PC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세요? 잠깐 화면 하나 띄워볼게요. 이런 게 애플 PC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그 취미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 그리기입니다. 내가 완전 스케치북 하나를 스케치북을 하나 쓰면서요, 책 한 권, 재밌는 책을 제가 몇 년 전에 썼어요. 그때 그 책이 어디 있죠? 책이 어딘가 있을 텐데,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내가 IT 전공이고 그림을 그리기 좋아하고 스케치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IT와 그림에 만난 인생은. 그래서 내 인생을 이 안에 담았는데, 그러면서 이 가까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크게는 IT가 글자가 보이고, 여기 자세히 보면은 각종 컴퓨터 기기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지금 8비트 애플 컴퓨터인데, 이 PC 그림을 내가 그려봤어요, 직접. 뭐 신통하게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눈으로 보기엔 조잡스럽게 보입니까? 꼭 내 그림 탓이 아니라, 내 그림 솜씨 때문이 아니라 상당히 조잡스러운 흑백 값싼 PC였습니다. 뭐 돈 금액이 적다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현재 보기에는 그 가치가 매우 저렴한 그러한 PC의 모습, 이 애플 PC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PC가 1980년대에 생겼으니까 지금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으므로 PC의 역사는 한 40년 됐네요. 컴퓨터 역사는 이때부터 이제 따진다면 PC의 역사는 75년 정도 됐고요. 45년 정도에 발명됐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2020년이니까 75년 됐고요. 우리나라의 컴퓨터 역사는 지금 한 50년 정도 됐고요. PC의 역사는 한 40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8비트 애플 PC, IBM PC는 좀 더 늦게 나왔고요. 그래서 상당히 짧은 신기술 제품이죠. 1980년대는 이 PC를 이용해서 통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터넷이 없던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서 PC 통신이라고 했어요. 속도가 너무너무 느렸고
정말 문자만 글자만 보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꽤 걸렸던 그런 시대가 80년대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PC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에 삼성에서 SPC, 금성, 그 당시 금성이었죠. LG 금성에서도 PC를 만들어서 국산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그 당시에 일본 애니스라든가 미국의 그 IBM PC들이 국내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MIS의 역사는 경영정보 시스템의 역사도 바로 그 무렵부터 시작했어요. PC가 혹은 컴퓨터가 기업에 이용되기 시작할 그 무렵부터 이 컴퓨터를 어떻게 기업 경영에 이용을 할까, 기업 활동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하는 그 고민의 과정에서 생겨난 게 경영정보학이라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경영정보학의 학문도 물론 그 역사가 고작 뭐 40여 년밖에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PC가 생기면서 일약 거부가 된 사람들이 있죠. 물론 빌 게이츠입니다. 또 스티브 잡스고요. 그 당시 80년대 초반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그 젊은 대학생들이었어요. 빌 게이츠가 73년도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으니까 그리고 중간 다니다가 그냥 드랍아웃, 학교를 그만두고 창업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였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성공을 하기 시작했던 때가 IBM이 바로 빌 게이츠의 MS-DOS라는 운영 체제를 채택을 함으로써 시작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 게이츠는 바로 30살쯤 됐을 때부터 벌써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빌 게이츠가 1955년 10월생쯤 되고요. 같은 해 탄생했던 스티브 잡스가 1955년 4월생쯤 될 것 같은데 기억하기로는 아무튼 거의 비슷한 동갑내기들끼리 전혀 다른 시각에서 지금 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이끄는 주역들이 됐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스티브 잡스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뜨고 말았지만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이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화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컴퓨터가 상업화되면서부터죠. 아까 말했던 일본과 미국의 기업들이 국내에 등장하면서부터 이 정보화의 붐이 일기 시작했고, 바로 그 무렵부터 나중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이 속칭 MIS라는 단어가 사람들 귀에 이제 들리게 되었고, 우리 한국외고대학교에서도 경영정보학과라는 별도의 학과를 용인 캠퍼스에, 글로벌 캠퍼스에 개설했고, 동시에 이 본교 이문동 캠퍼스 대학원에 특별 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경영정보대학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원이 존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사실 LG를 떠나 외대에 오게 된 겁니다. 만약 외대가 그냥 일반 경영학과만 있었다면 나에게 큰 매력을 못 줬을 겁니다. 그러나 경영정보대학원을 우리 외대가 처음으로 만들면서부터 그 MIS 쪽을 공부했던 내가 외대에서 한번 교수생활 시작해보자 하고 LG를 떠났던 걸로 지금 아마 기억이 됩니다. 뭐 그것만이 다 이유는 아니지만요. 바로 이 무렵부터 80년대부터 PC 시대가 개막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들썩이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빨리 그다음에 새로운 유행을 쫓아가는 그러한 민족입니까? 뭐 좋은 면이 있고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만, 그때 이 80년대 중반부터 여러분 그때 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 당시 어린애들은 다 컴퓨터 학원을 다녔어요. 동네 방방곳곳, 동네 뭐 이곳저곳 골목마다 컴퓨터 학원이 있었습니다. 이 컴퓨터 학원을 가면 그때 PC를 이용할 수 있었고요. 뭐 나름대로 프로 차트를 뭐 그리고 뭐 조그만 프로그램을 짜고 그랬대요. 뭐 애들이 가서 그걸 뭐 무슨 뭐 배움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컴퓨터가 미래의 기술이다. 그래서 엄마들이 꼬마들 다 거의 뭐 다니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에서도 PC를 행정 그 기관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쓰기 시작했고, 학교에서도 교육용 PC 같은 것이 나오면서 상당히 값비쌌던 PC가 싸졌어요. 내가 83년도 말에 미국 벨 연구소를 그만두고 LG로 왔습니다. 당시 이름은 뭐 금성이었지만 LG로 그 스카우트 해가지고 왔었거든요. 지금 기억해 보니까 참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그때 이 PC는 엄청나게 컸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데스크탑 PC 있잖아요. 데스크탑 PC보다 더 컸어요. 물론 모니터가 별도로 있었고요. 가격이 엄청 비쌌습니다. 엄청 비쌌어요. 그때 내가 그 LG에서 PC를 제작하고 또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담고 한글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여러분 그 한글 기계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비디오를 봤잖아요. 내가 젊었던 시절에 그 KBS 방송 인터뷰. 근데 그때부터 이 한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선보였던 그 PC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그 당시에 LG에서 광고 모델도 있어요. 봅시다. 이런 것이었어요. 지금 내가 칼라 사진이 없어가지고 흑백밖에 안 남았는데, 젊은 시절의 내 모습. 이게 그 당시 과장이었고, 이제 저는 모델이었던 것 같은데 뭐 기억이 없고, 아무튼 이게 1984년 5년도 무렵에 LG가 선보였던 IBM10 PC입니다. 물론 흑백 모니터고요. 키보드 따로 떨어져 있고, 이 본체가 무슨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에 이제 속칭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네, 플라피 디스크 드라이브가 있어서 사실 뭐 그 용량이 아주 정말 미미한 그걸 집어넣고 이 PC를 운영했고요. 글자도 깜빡하는, 해상도도 전혀 좋지 않은 이 PC가 LG가 만들었던 가장 최초의 PC 중에 하나였습니다. 프린터도 옆에 있었는데, 프린터는 요즘처럼 레이저 프린터나 잉크젯 프린터가 전혀 아니고, 그 속칭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라고 그래가지고, 도트 매트릭스란 그 점을 찍어서 글자를 만드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종이가 그 프린트에서 빠져나올 때 찍찍찍찍찍찍찍 소리가 엄청나게 시끄럽게 납니다. 그래서 그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 모니터와 본체와 키보드와 그다음에 이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 이 기능은 뭐 참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게 조잡스럽고 아주 참 신통치 않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게 세트로 얼마에 팔았을까요? 나 기업체 있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뭐 만드는데 일조 했으니까 이 제품 생산하는데, 그때 가격이 얼마였던지 압니까? 세트가 한번 짐작해봐요. 그때는 그렇지만 좀 비쌌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맞아요. 얼마나 비쌌을까요? 30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 지금 우리 뭐 30만 원짜리 저가 노트북 기능보다 훨씬 못 미치는 이것. 300만 원. 300만 원이면 얼마나 비쌌을까요? 그 당시에요. LG에서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받을 수 있는 월급 초임이 한 15만 원 됐거든요. 15만 원. 월급 15만 원. 그럼 300만 원이면 얼마죠? 월급 20개월. 그렇지. 신입사원의 20개월치 월급이 바로 이 IBM PC였습니다. 꽤 비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너무 값이 비싸다 이래가지고는 학교에서 애들에게 이 PC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힘들다. 또 정부 기관에서도 사기 너무 버겁다. 따라서 우리가 많은 시장을 만들어 줄 테니까, 사줄 테니까 값을 저렴하게 만들라 해가지고 대우그룹, 삼성, LG가 100만 원짜리 PC를 만들기 시작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PC 시대를 개막할 수 있었다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PC의 역사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불과 40년밖에 안 됐고, 정보화란 단어 자체도 사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노트북은 언제 탄생했을까요? 몇 가지만 좀 정리해보죠. 노트북은 1990년대 들어왔습니다. 1990년대 들어와서 이 노트북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처음에 흑백이었습니다.
나 기억을 나는데 삼성 노트북 흑백 노트북을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노트북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 다음에 뭐 작긴 노트처럼 작긴 작은데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그 노트북이 그러나 또 얼마나 대단했던지요. 왜냐면 데스크탑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또 이런 추억이 나네요. 내가 1983년도 말에 미국에서 이제 귀국을 하는데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이 PC 하나만 좀 사가지고 이삿짐에 넣어서 좀 가져올 수 없겠는가 하는 그런 그 부탁이 들어왔어요. 누군지 아세요? 지금도 그 MBC에서 야구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허구현 씨라고 알죠? 허구현 씨가 당시 LG 부회장의 뭐 그 당시에 부회장 아니었고 나중에 LG전자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그 구모 씨와 친한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내가 구모 씨, 구모 부회장과는 아주 미국에서부터 친했거든요. 그래서 또 LG에 오게 된 이유도 있지만 아무튼 그러나 그 허구현 씨가 PC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꼭 하나를 사서 이삿짐에 싸서 가지고 들어오면 뭐 가게가 물론 돈은 지불하겠다 이런 제안을 받고서 열심히 그 PC를 사다가 준 적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것은 일반 IBM PC가 아니었어요. 들고 다닐 수 있는 PC가 막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그게 다름 아닌 컴팩 PC였습니다. 컴팩 PC, 우리가 컴퓨터 회사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했다가 최근에 HP에게 흡수당해가지고 지금 뭐 역사상 자취를 감췄지만 이 컴퓨터 회사가 만든 제품이 IBM PC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어떻게 들고 다니냐? 옛날 여러분들 혹시 본 적이 있을까요? 옛날 그 어머니들이 재봉틀 있잖아요. 재봉틀. 이 재봉틀을 딱 담는 그 가방 있어요. 그걸 딱 하면 들고 다녀요. 아주 무거워요. 그 IBM PC를 이렇게 구겨서 잘 넣어가지고 딱 케이스를 만든 게 바로 컴팩 PC였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PC가 아니고 노트북 포터블 PC가 아니고 뭡니까 이동형 노트북 PC가 아니고 컴팩은 바로 이걸 포터블 PC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이것도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뭐 이런 모습이었어요. 키워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즉 여기에 그 모니터가 있고요. 이 블루투스 드라이브를 꽂는 게 있고, 그다음에 키보드 있잖아요. 키보드를 딱 접으면 위에 딱 붙어서 이걸 가립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 케이스 안에 집어넣으면 이 손잡이를 들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PC가 되는 거예요. 잘 보입니까? 잠깐만요. 지금 나는 엄청 잘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손잡이가 있고 이것도 물론 흑백이고요. 모니터 사이즈가 아주 작았습니다. 이 블루투스 드라이브가 2개가 있고 획기적이었습니다. 당시 이 가격이 물론 300만 원. 30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제대로 이익도 못 남기고 허규현 씨에게 넘긴 것 같은데 뭐 전혀 한 끼 얻어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허규현 씨가 상당히 성견지명이 있던 그 야구 해설가였어요. 야구 해설가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그 자료 중에 하나가 매 경기장을 쫓아낼 때마다 각 선수들, 각 구단들에 대한 과거 경기 기록들, 각 선수들이란 기록들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새로운 타자가 나오면요, 저 타자는 바로 옛날에 이런 적이 한 적이 있죠. 저 타자의 타율은 뭡니다 하고 즉석에서 빨리빨리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손 수작업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로 소규현 씨가 이걸 가지고 다니겠다고 저한테 부탁이 들어왔던 겁니다. 제가 직접 알았던 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분이 IT를 굉장히 빨리 접하기 시작했던 스포츠계의 아마 최초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나이가 그분이 거의 70이 다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는 거 보면 대단한 분 같다. 뭐 말도 아주 잘하고 대단한 분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내가 미국에서 밀수하다시피 한국에 가져 들어와서 한국의 유명 야구 해설가에 건네졌던 컴팩 포터블 PC의 모습입니다.
300만 원짜리. 일반 그 사원들의 20개월어치의 그 월급 20개월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가격에 해당하는 당시의 PC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처음으로 노트북이 그 만들어진 건 바로 그때였고, 칼라도 흑백에서 금방 2, 3년 후에 나왔어요. 그래서 칼라 노트북도 1990년대에 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역사는 약 30년도 채 못 된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하고 생각하면 되고요. 2000년대 접어들어서 물론 랩탑이 나왔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삼성전자가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왜 삼성전자가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크게 되었나 하는 것은 내가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컴퓨터 역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의 모습들은 여러분이 아니까 내가 좀 뛰어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술이 아니다. 발명 당시부터 따지면 약 75년 정도. 그러나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기업에서 혹은 정부기관이 이용하기 시작한 것도 기껏 해봐야 50년, 50년 정도. PC의 역사는 뭐 40년쯤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일반 대중이 PC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던 그것은 3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화란 단어 자체도 그 정도 역사밖에 되지 않고, MIS라는 학문도 역사가 불과 3, 40년에 불과하다. 과연 이 컴퓨터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이야기가 이제 궁금해질 텐데, 또 다른 시간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딱딱했죠, 그죠? 오늘은 뭐 딱딱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30분 됐네요. 일단 또다시 끊고 우리가 통신이란 개념을 주제를 가지고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